네, 반갑습니다. 고건입니다. 나스닥하고 반도체 지수 종목들 좀 분석드릴 예정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2700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안내 드렸죠. 왜냐? 2700포인트 같은 경우가 직전에 이 상승 추세가 어디서부터 5월 14일부터 대략 일주일 넘게 이어진 이 상승 추세 하단부기도 해요. 직전에 한번 V자 찍고 반등이 나왔지만 이 구간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즉 본인이 돌파해야 되는 이 추상단 구간을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결국 박스권 상단 돌파하지 못하면은 2700포인트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었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두 구간 이탈이 나왔어요. 어떤 구간들이 이탈로 나왔냐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자, 4월 22일부터 올라오던 상승 추세 하나가 이탈을 했고, 두 번째 4월 7일부터 상승하던 상승 추세 하나가 하나 더 이탈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1시간 봉으로 볼 때 20일선하고 50일선하고 데드 크로스가 난 거는 5월 6일에서 10일 사이, 즉 첫 번째 변곡점 때 한 번,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변곡점 때 한 번. 근데 첫 번째 변곡점 때는 추세 하단을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렸죠. 근데 이 두 번째 변곡점 때는 결국 추세 하단을 지지받지 못하고 추세 하단을 밀어낸 다음에 V자 다시 되돌림 파동. 결국 이걸 봐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추세 변곡점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지지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하지만 이 두 번째 상승에서는, 두 번째 변곡점에서는 박스권 하단 지지받지 못하고 추세 하단 지지받지 못했다. 네, 동일하게 데드크로스 느낌으로. 이때는 지지받고 박스권을 지지받았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말아 올리는 이런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었고, 지금은 그런 V자 반등이 쉽게 보이진 않죠. V자 반등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2700포인트를 정말 꼭 지지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이 구간이 2700포인트거든요. 2700포인트를 현재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1차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2700포인트 지지받을 수 있다. 어떻게 이게 2700포인트가 지지라인으로 형성되나요? 라고 할 수 있으면은, 자, 4시간 봉이나 일봉 등을 보았을 때 딱 보시면은 이 구간이잖아요, 지금. 자, 21선하고 장기 이평선들 깔려있는 이 구간이 첫 번째 중요한 지지라인이에요. 즉,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에서 5% 한 번 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19,800포인트에서 최대 19,400포인트대까지 한 번 더 밀어낼 수 있는 부분이죠. 즉, 그리고 좀 이렇게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은 이 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는 매물대가 깊지가 않아요. 즉, 차라리 21,000포인트대 이 아래로는 그나마 이 밑에 지라인들이 두껍게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현재 지금 이 네모나게 박스권 친 이 구간은 사실 지지라인이라고 해봤자 딱 이거 하나죠. 25,000포인트대. 그러니까 지라인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나스닥이 상승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본인이 추세를 말아 올리고, 이 구간에서 밀지 않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단기적으로 추세를 올려가면서 이 안에서 이 삼각 추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변곡점을 만들고 위로 뚫어내는 이 변곡점이 결국 추세 하단을 위로 돌파하는 이 변곡점을 그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이 변곡점으로 나와야 되고요. 근데 결국 다시 한번 더 본인이 땡겼다가도 돌파하지 못하면은 더 크게 쏟아내는 이 그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지금 매수해야 되나요? 매수하고 싶어요. 혹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매도했는데 막 갑자기 이마루를 하던 흔한 얘기로 말아 올리던 이런 증시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매수해야 되나요?라고 하면은 지금은 아니고 실제로 올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단기봉 기준으로 이 위에 지금 매물대 깔려 있잖아요. 여기를 밀어냈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단기적으로 이 위에 매물대가 조금은 깔려 있다라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매물대가 깔려 있는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시 한번 돌파가, 즉 지금 무리하게 매수하지 않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실시간으로 제가 따라서 진행 드릴 때에는 0.5%, 7% 최소, 어제 본장에서 말아 올렸다가 밀렸던 21,000포인트대까지는 최소 돌파, 본인 수상단까지는 다시 돌파하고 회복하고 지지하는 부분까지는 봐야 다시 한 번 더 좀 매수 타점을 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보시죠.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할 때 대부분 종목들의 패턴이 어떡하냐면은, 딱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고 이 구간도 이렇게 빠지고,
대부분 본인 종목들이 빠질 때 한 번씩 이런 패턴이 나와요. 쭉 빠지다가도 본인이 원래 지지받았어야 되는 추세를 되돌리러 와요. 이렇게만 봐도 밀었다가 다시 한 번 더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추세 하단까지는 회복하려는 움직임. 하지만 결국 위에서 지지받고 있는 장기 이평선 돌파하지 못하면 더 밀려버리는 이 그림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돌파가 나올 때는 어떻게 돌파가 나오나요? 결국 본인이 돌파해야 되는 모든 돌파 구간들을 돌파해야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이 패턴 우리가 동일하게 알 수 있다면 지금 구간도 무리하게 막 그냥 무조건 빠졌다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크게 빠지기 전에 한번 V자로 눌렸다 올렸지만 결국 돌파하지 못하니까 더 강하게 눌렸던 것처럼, 이런 패턴 우리가 보면서 지금 구간 대응도 동일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도 동일하게 지금 본인이 최소 이 추세 상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이 그림 나오고 돌파 지지 받아줘야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 패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이 나오려면. 두 번째, 낙서 설명도 6분이 갔네. 여기 이렇게 횡보가 나올 수 있어요. 즉 2700포인트에서 직접 종고점 이 사이를 횡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횡보 나오면 정말 땡큐다. 왜? 이 횡보가 나온다면은 나스닥이나 나스닥을 포함해서 여러 종목들이 순환 매장으로 돌아가요. 뒤에 알려드릴 거지만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위에 덕지덕지 깔려 있잖아요. 박스권 내에서 갇혀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횡보가 가면은 결국 시장의 유동성들은 어디로 가냐? 자, 어제 우리가 단타했던 것처럼 퀀텀 컴퓨팅 그리고 퀀텀 사이 이런 것들로 간다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뭐 크게 비중은 안 넣으셨겠지만 그래도 퀀텀 컴퓨팅 뒤늦게 따라잡으면서 10% 이상, 15% 이상의 수익을 냈죠. 13.5불인가 해서 이탈할 때 매도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 매하고 10% 이상씩은 수익을 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맞췄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횡보장이 진행된다면은 이렇게 주워 먹을 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잡으면서 수익도 충분히 10%씩 낼 수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만 매수해 놓고 XXL만 매수해 놓고 가자라고 외쳐봤자 일주일 내내 가지 않고 재미없는 시장인데, 시장이 이렇게 중소형주 횡보로 진행된다면은 먹을 게 많아지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나스닥이 밀린다면 결국 본인의 첫 번째 지지받아야 되는 2800포인트 이탈, 두 번째 2700포인트까지 이탈하면은 여기서 한 번 더 하락 봐요. 아까 동일하게 일본 기준에서 대략 3에서 5% 사이에 하락을 한 번 더 본다. 그 다음 본인 지라인인 51선까지 밀어낼 거예요. 일봉이 21선을 이탈하는 2700포인트를 이탈했다면은 밑으로 19800포인트까지 밀어내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더 보는 구간이고요. 여기까지 밀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또 피보나치를 그릴 때 지금이 0.786 구간을 지지받았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밀어내면 이게 0.618이에요. 결국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 이후에 다시 상승이 야기될 수 있지만 일단 한 번 더 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무조건 여기서 매수해놓고 가자 외치지 않고, 네. 일단 밀어내는 거 한번 우리가 조심하자. 반대로 뭐 돌파하고 가자 할 거면은 최소 여기는 돌파하는 거 보고 가자를 외치자. 여기랑 이 두 구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패턴 모두 안 되었기 때문에 뒤에 나머지 반도체 지수들은 제가 그냥 가격대만 좀 씹어드릴게요. 자,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한번 보자. 엔비디아, 자, 멤버십 통해서 우리가 딱 두 개 알려드렸었어요. 자, 첫 번째가 우리가 136.5불 돌파하고 그때까지는 빈축소 하자. 근데 이거 못하셨을 것 같아서, 그리고 XXL 매도 못하셨을 것 같아서 계속 뒤에서 매도 안내는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엔비디아 135불 돌파했다라고 우리 매수하지 않았고 비중이 애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 V자 반등 나온다고 해서 급하게 따라가지 않았다. 이런 게 위험해요. 좀 더 강하게 돌파가 나왔어야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따라잡기가 싫은 거예요. 우선 엔비디아
133.5불 이탈하면은 비중 축소하셨을 거라서, 그래서 멤버십 통해서는 현재 계속 비중 축소 따라잡지 말자, 매수하지 말자, 134.5불 돌파하면 매수하자라고 계속 안내드렸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놓고 나 손해 중이에요라고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요라고 하면은, 아직 보이시죠? 이 구간 동일하게 나스닥이랑, 즉 133불, 134불 돌파하면 진행해도 늦지 않아요. 상승이 출현한다면 첫 번째 변곡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변곡점 강하게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단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133.8불, 134불 돌파하면은 그때 매수하자. 134불 돌파하자. 음. 장기 평선 집중하다가 좀 밀리고 있는 그림들 보이고 있고, 두 번째 변곡점 구간 제일 중요한 이 구간 132불, 130불 때 결국 이탈하게 된다면, 이 결국 상승 추세 밑으로 이탈 나오는 거고, 그럼 동일하게 엔비디아 다음은 120불 초반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이 하단불 지지받지 못하면은 마이너스 10%때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자. 132불, 130불, 126불, 130불로 수정해 드릴게요. 130불하고 126불 이탈 여부를 꼭 조심해서 대응하시고요. 반대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나서 V자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온다면 그때 130불, 132불, 뭐 134불 돌파하면 할 거니까 한번 보시죠. 예,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도 이 구간 질환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질환이 없기 때문에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너지면은 한번 좀 강하게 쏟아낼 수 있을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XXX 같은 경우는 추세를 좀 먼저 이탈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목요일 정도부터 엔비디아보다 먼저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분위기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 18불 이탈 못하셨으면 17.5불 이탈, 아니면 17불 이탈, 16.5불 이탈, XXL 기준에서 계속 이탈하면 매도하자 안내드리긴 했어요. 네. 지금 네, 개파락을 통해서 하락이 진행이 되었고, 이 개파락이 단기적으로 진행될 때 있어서 이 구간 직전에 갭상승 나왔던 지지라인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 패턴으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XXX 기준에서도 한 0.8%? 결국 얘가 205불을 다시 돌파하는지 여부만 보면 돼요. 205불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면은 그때 따라서 매수해도 돼요. 지금 구간, 자, 단기 평순 내려오고 있는 거 다 깨서 이탈. 그러니까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너무 쉽게 좀 이탈했다. 중요한 구간이었죠. 너무 쉽게 이탈하고 데드크로스 나와버려서. 반대로 이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려면 우리는 16.5불 돌파라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결국 16.5불 돌파하지 못하면은 결국 다시 한 번 더 밀리고 13불 대 초반, 14불 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XXX. 인버스는 너무 그렇게 무리해서 가져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간에서 자 11불, 11.5불 이탈하기 전까지는 13불 단기 목표가 가져가자라고 해서 사실 목표가는 잡았던 대로 10%대 단타는 성공한 구간이기는 해요. 멤버십 통해서는. 근데 현재가 구간에서 일단은 한 번 더 XXL이 밀린다면은 대략 10%대 이상 상승이 야기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13불, 이제는 13불 이탈 전까지는 홀딩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3불까지는 홀딩 하시고, 혹시 이 종목 나 인버스 한번 잡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14불 돌파하면 진행하셔도 돼요. 이렇게 14불 돌파하면 진행하시면 아까 XXL 기준에서 조금 더 밀어낼 수 있는 구간들 남아있기 때문에 한 9%? 10%한 번 더 올리면은 네, 단기적으로는 15불. 근데 이거 밀리면은 18불까지는 올릴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14불 돌파하면 진행했으면은 한 15불, 18불 이 두 구간 보시면서 끌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불 돌파가 나오면은 18불까지 오른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은 XXX 기준에서는 이 갭을 좀 더 강하게 메꾸러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TSMC나 이런 종목들이 잘 버티고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네, 아직 뭐 완연한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AMD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 지금 계속 모아가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추세상단 돌파하면은 좀 보려고 했어요. 결국 근데 AMD 같은 경우도 결국 추세상단 돌파하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밀리고 있는 이 그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단기 빗각 추세의 구간 어디 대략 105불 때 지지받는지 여부 체크를 하고 좀 가져가려고 해요. 105불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제가 얘기했던 대로 모아가는 매매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벨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도 어제 밀릴 때 박스권 잘 지지받고 있죠.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아서 밀리긴 했지만 잘 이끌고 가면 뒤에서 한번 치고 올라갈 구간 보이기 때문에 AMD나 마벨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AMD가 좀 더 나아 보이긴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는 편으로 좀 하고요. 예, 멤버십 홍보 진행드리자면은 유튜브 멤버십이랑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둘 다 운영드리고 있어요. 자, 가입 링크는 댓글로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 아까 안내드렸던 저희 텔레그램 대화 내용처럼 실시간으로 분석 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하자 안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현재 증시 변동성이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은 도움 받아 가시면서 우리 주식으로 수익 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빅스 같은 경우도 네, 직전에 우리가 27불 때 이거 보면 여기 27불 때 매수했어요. 그래서 목표가 40불까지 끌고 갔는데 35불까지 올랐으니까 유빅스로도 10% 이상 수익 냈죠. 해지가 아니라 자, 하락장에서 인버스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